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지금 급락을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상당히들 지금 불안감들이 시장에 만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은 그다지 크게 흐름상으로 큰 흐름상으로는 문제는 많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차트가, 코스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적에, 그때도 이거 전고점 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일주일 전인데 불과,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많을 적에 전고점 돌파할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됐고,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정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보게 되면은 3일간 줄고 있죠. 고점 찍고 나서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준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이고요. 큰 흐름이 지금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은 코스피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코스피의 흐름이 살아있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있고 또 거기에다 자동차 이런 쪽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 섹터들이 확실하죠. 그래서 코스피의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지수는 살아있는데 우리 개인들 종목은 못 간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한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죠.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오늘도 1%가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코스닥을 기술적으로 지금 좀 짚어드리면은요. 요런 선이 깨졌습니다. 요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던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거죠. 요런 흐름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이 흐름은 없어지고 요 흐름이 지금 생긴 겁니다. 요 흐름이.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 흐름이 과연 그 옆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 이 저점이 안 깨져야 돼요. 지금 한 번, 두 번 올라갔죠? 요번에도 이 저점이 안 깨지면 됩니다. 여기 반등이 나와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 흐름이긴 하나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번에 저점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현재 상황으로는 저점 깰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한 835 정도까지 열어두면 될 것 같아요. 835 정도에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진다면은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이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은 수요일 정도에는 저점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 코스닥의 지수를 잡아줄 만한 대장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올라올 때는 바이오 쪽이 대장주를 많이 대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총 상위주들 중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돼 있어요. 알테오전이 2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세가 강하죠. HLB가 많이 올라오다가 꺾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총 4위입니다. 이렇게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총 6위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오늘 많이 흔들리는데 시총 9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들이 아직까지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런 이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시세가 그렇게 많이 크게 꺾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처럼 그 대장주의 형태를 대장 섹터로서 시장을 리딩해 나간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코스닥이 이번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꺾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되면 또 같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횡보 정도 해주면서 2차전지 쪽에서 같이 끌어주는 형태의 장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향후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섹터에서 코스닥을 이끌어갈 섹터가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타진하면서 시장이 저는 횡보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오늘 빠질 때 추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미국장에 달렸겠죠. 하지만 미국장이 뭐 지금 정도로만 움직여준다면은 그러면 코스닥은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저점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 시장 잠깐 좀 보시면은 미국 시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차트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번에 액면 분할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힘들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요 근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논란 많지만 엔비디아가 뭐 탄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급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없다 이렇게 보이죠. 엔비디아도 옆으로 이제 횡보 정도 해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옆으로 횡보하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있을 PCA 지표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가든지 아니면 이제 좀 박스권으로 접어들든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일이 날 만한 어떤 급락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 생각에 뭐 내일이나 모레쯤 저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거의 내일쯤 한 번 더 빠지면은 음봉 한 번 더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큰 염려보다는 여전히 지금은 계좌를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종목들 잘 관리하는 형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오늘장 뭐 섹터들을 보시면은 일단 오늘장은 방산 섹터들이 아침부터 좀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시세를 조금 반납한 형태가 보이지만은 방산 섹터는 하나레오 에어로 시스템 지금 뭐 0.64%, 현대로템도 오늘 뭐 상승권에서 지금은 살짝 하락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하고요. 넥슨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약할 때 강했으니까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여러 가지 전망들 뭐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강한 쪽이 아무래도 LG 그룹주들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7%나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도 지금 2% 오르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AI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가 빠질 때 제가 아마 종목 상담을 102,500원 부근에서 받은 것 같아요. 이때 LG전자 반등 또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도 오늘은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481선을 지금 머리 위에 쥐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를 뚫게 되면은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데 뚫기 위한 공방을 좀 벌이고 있죠. LG주들이 이렇게 이제 강한데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제 이끌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OLED 쪽이 이제 뭐 아이폰 쪽에 OLED 본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 이제 OLED가 본격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OLED가 올라간다 그럴 적에는 이제 OLED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뭐 BH도, 이제 뭐 적어도 반등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OLED 중에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HP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뭐, 유리 기판 쪽으로도 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G 그룹주들이 그동안은 시세를 많이 못 줬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LG 그룹주들이 이제 시세를 좀 받을 만한 시기가 왔다. LG전자는 지금 이제 뭐 여름이 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LG 그룹주들은 관심을 계속 좀 가지자. LG전자 관심을 계속 가지자 말씀드렸었는데 세 종목 다 LG 디스플레이, 전자, 이노텍 다 관심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또 강합니다. 조선주들은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선주들은 올해 간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주로 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포조선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번에 뭐 인수권으로 뭐 좋은데 저는 이제 박스권 돌파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뭐 하나 엔진도 요즘에 흐름이 좋습니다. 조선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잡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들어가면 좋겠고,
하반기를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미포조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 기자재 쪽도 있죠. 기자재 쪽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쪽은 요즘에 뭐 계속 강한 섹터죠. 예,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약할 때도 시장 이상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섹터인데, 자동차 쪽도, 30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의 30만 원을 돌파를 하려면은 조금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성차 쪽에 이제 접근하기는 이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레벨이 좀 올라왔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부품주 얘기할 때 늘상 말씀드리는 SL과 화신, 요즘 좋죠. 예, 좋은데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을 때 모아놨다가 또 올라가면 팔아주고 하는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동차 쪽도 여전히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되 하지만 바이앤홀딩보다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딩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건기식 쪽이네요. 건강기능식품들 쪽. 그동안에 좀 잠잠했는데, 아이큐어가 오늘 21%가 올라가고 있고, 노바렉스도 올라가고 있고, 뭐 코스맥스, MBT,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뉴트리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강자는 이제 노바렉스였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아이큐어 쪽에서 뭔가 이제 주도권을 좀 잡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테마처럼 이런 부분들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따라잡지 마시고요. 건기식 쪽도 음식료 쪽이 꺾이지 않는 한, 건기식 쪽도 음식료가 쉴 때 같이 이제 순환매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 접근하셔가지고 또 슈팅이 나오면 또 빠져나오는 전략. 여전히 가능한 섹터로 건기식 섹터도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순환매를 노려라. 순환매 매매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의 한 관심 대상으로 이쪽 건기식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 쪽은 오늘 좀 쉬고 있죠. 삼양식품도 3% 빠지고 있고, 뭐 농심 같은 경우에 좀 요즘에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난 혜태제과식품 이런 이제 종목들 빠지고 있는데, 농심이라든가 또 혜태제과식품처럼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들어온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 볼 만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건기식과 지금 음식료 쪽이 교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삼양식품 쉬면서 아이큐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교차 매매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봐봤는데요. 계속해서 요즘에 제가 보면은 거의 매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언급되는 이런 sek터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섹터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시장이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이제 중반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어디를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강한 섹터였는데 좀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런 섹터들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지금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근데 쉬고 있는데도 추세가 지금 끊이질 않죠.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전히 강한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한 번 더 가겠구나. 뭐 고점 돌파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슈팅은 한번 나오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에는 뭐 실리콘투가 대장인데 여전히 강하죠. 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지금 위쪽에 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보다는 실리콘투가 살아있다면은 뭐 펌텍 코리아라든가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온 종목들 또는 이제 뭐 이런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들어오기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뭐 이런 이제 방식들도 좋은 이제 매매 형태로 보이고요. 또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 좀 드렸죠. 지난주에 2차 전지 쪽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늘 뭐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차전지 쪽에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튬 가격,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소재 쪽이 먼저 갈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에코앤드림은 전국제 쪽인데요. 지금 증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잘 가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응급제 쪽에 계속 보시라고 그랬죠. 나노신소재는 제가, 지난 6월 12일 날 종목 상담을 했어요. 나노신소재는. 종목 상담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그때 이제 상담 의뢰하신 분이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까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12만 원까지 쭉 빠지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모아가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거의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나노신 소재 같은 종목들이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거래량도 없이 빠졌죠. 빠질 때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사도 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 응급제 대장주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나노신 소재보다 훨씬 덜 빠졌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응급제 쪽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때, 특히 코스닥 반등이 나올 때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장비주 쪽, 2차전지 장비주 쪽에 대장주 PNT 조정을 잘 받고 있죠. 참 이 노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 기회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창 잘 갈 때 꾹 참으셨다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조분 아닙니까? 강조분.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강조분. 강한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이 갈 때 사지 말자. 맨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조정을 기다리자. 조정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음봉이 점점점 길어지더니 오늘 긴 음봉이 들어오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고 있고 또 올라갈 때도 분할로 팔고 하면은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따라가고, 이 종목 더 갈까? 그리고 자꾸 올라갈 때 따라잡고, 약한 종목 또 따라잡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기회 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뭐 DNT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DNT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죠. DNT 같은 종목은 제가 뭐 선도 미리 좀 거놨었네요.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들어갈 만하다라고 제가 선을 좀 미리 좀 거놨죠. DNT 같은 종목들도 이번에 이제 그 코스닥 반등이 나오고 2차전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올라갈 종목에 속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뭐 안 볼 수가 없겠죠. 반도체 쪽 오늘 보면은 이제 FST 같은 종목이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오다가 반등이 나올 때 요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이래요. 조정이 들어올 때 한없이 빠질 것처럼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이쪽 FST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펠리클 쪽에 EUV 펠리클 쪽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을 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좀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뭐 리노공 같은 종목도 있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더 빠지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빠지고 있어요. 121선 정도 왔으면은 이제는 관심권에 둬야 되겠죠. 강조분.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하반기 때는 D램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D램 부분에 가격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D램 부분에 생산을 정상화시킨다면은 이제 D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원익 QNC 너무 예쁘게 조정받고 있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조정이 좀 더 들어오면은 그때 분할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고, GST 같은 경우에는 조정도 많이 안 들어와요.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끝날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뭐 분할 매수 구간인 것 같고요. KNJ 같은 종목들, SIC링, 지난주에 제가 조정 들어오면 들어가자.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번 하반기를 본다면은 거의 뭐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로봇주들이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로봇주 딱 두 종목 본다 그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뭐 대장주 역할을 계속해가지고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꽉 잡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하반기 되면은 두각을 나타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로봇 쪽에서 계속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반기를 보면서 좀 사이드 섹터지만은 모아갈 만하다 말씀을 드린 쪽이 자율주행 쪽이죠. 라닉스 같은 좀 자율주행이 뭐 대장주니까 좀 뭐 테마 섹터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화요일에 또 한 방 쳤는데 이때는 한번 팔아줘야 되겠죠. 그 지금 뭐 또 빠졌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가지고 좀 모아갈 만하다. 뭐 때문에? 8월 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라닉스라든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보통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뭐 오늘 좀 크게 코스닥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들이 많으시겠지만은 뭐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저점 좀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은 좀 종목을 좀 고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인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